테슬라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71% 올린 반면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를 공매도 쳤습니다. 한쪽에서는 테슬라를 사라 하고 한쪽에서는 테슬라를 공매도 치고 먼저 골드만삭스예요. 장이 마감된 뒤에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기존의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는데 매수로 변경을 했어요. 목표 주가가 원래 주당 455달러였는데 780달러로 변경하게 됩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최소 37%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왜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으로 돌아섰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테슬라가 미래에도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전기차 전환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빨라지면서 향후 2년 동안 테슬라가 공급할 수 있는 차량 수가 올해 50만 대보다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미국의 프리몬트 공장, 그리고 중국의 상해 공장이 있어요. 지금 유럽의 베를린 공장과 그리고 텍사스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상해 공장 역시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의 증설이 완료가 되면 생산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반면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와 상반대 전망을 내놨어요.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를 공매도했다고 밝혔어요. 지금은 이 트위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 마이클 버리가 무슨 말을 했냐? 그래, 내 테슬라 쇼쳤다. 진지하게 지금 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유상증자 한번 해봐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를 쇼쳤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수플레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수플레라는 표현을 썼냐? 지난 1일에 앨런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주가가 태망치의 수플레처럼 부서질 수 있다고, 굉장히 연약하다고 경고를 했어요. 메일에서. 이 표현을 마이클 버리가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연약하다, 지금 굉장히 터무니없다, 이렇게 비꼰 거죠.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표 하나를 제시했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표를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매출액이 이 정도 된다. 근데 테슬라는 이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매출액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과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결국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에비타가 플러스인데 테슬라는 마이너스다.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화 빅숏의 실존 인물이 바로 마이클 버리예요. 이 영화 빅숏의 숏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숏이에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회사의 주가가 나중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근데 숏은 정반대예요.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빅숏은 이제 크게 큰 규모로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바로 빅숏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굉장히 유명해진 게 바로 2008년이에요. 2008년에 미국 주택시장 붕괴를 예상하고 숏 포지션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마이클 베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2005년에 미국 주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은행들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예요.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봤어요. 2007년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하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마이클 버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규모로 CDS를 골드만삭스로부터 매입을 하게 돼요. CDS는 뭐냐? 미국의 주택시장이 붕괴되면 이제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품이 바로 CDS입니다. 일종의 보험이죠. CDS를 마이클 버리가 13억 달러치나 매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미국의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골드만삭스에게 CDS 프리미엄만 연간 $9천만 지불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언제 시장이 붕괴
붕괴될지 모르는데 마이클 버리는 굉장히 확신했기 때문에 CDS를 매수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2008년에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되면서 마이클 버리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게 돼요.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차량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마진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 흑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00조 원이에요. 그에 걸맞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높다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크레딧 매출액이에요. 유럽에서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전기차 판매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바로 유럽에서 올해부터 탄소 배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량을 크게 늘리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거예요.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는 겁니다. 당연히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전기차 판매, 친환경차 판매를 늘려서 유럽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다고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차 판매를 늘려서 유럽의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한 건 아니에요. 피아트 클라이슬러 같은 경우 테슬라에게 2조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을 해서 유럽의 환경 규제에 대응을 했습니다. 크레딧을 사와서 유럽의 CO2 규제에 대응을 한 거예요. 크레딧이 뭐냐?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이 정부가 정한 배기가스 배출 허용량을 넘어선 기업에게 여유분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바로 크레딧 매출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없는 유럽의 CO2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 피아트 클라이슬러에게 이 여유분을 판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피아트 클라이슬러는 테슬라로부터 받은 크레딧을 통해서 CO2 규제에 대응을 한 겁니다. 테슬라는 크레딧 판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올린 거죠.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크레딧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어요. 피아트 클라이슬러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 크레딧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 거예요. 피아트 클라이슬러는 2023년까지 테슬라에 약 18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안정적인 크레딧 매출액이 발생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요. 만약 피아트 클라이슬러가 친환경차 생산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한다면 테슬라의 크레딧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크레딧 매출을 제외한 테슬라의 실제 영업이익은 얼마냐? 지난 1년 동안 테슬라가 거둔 영업이익이 17억 불 정도예요. 지난 1년간 올린 크레딧 매출액이 13억 불이에요. 크레딧 매출액을 제외할 시 실제 테슬라가 올린 영업이익은 4억 불 정도예요. 크레딧 매출액을 제외하면 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요. 앨런 머스크 역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테슬라의 실제 수익성이 지난 1년 동안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지난 1년간 테슬라가 올린 매출액이 242억 불이에요. 크레딧 매출을 제외한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경우 이익률이 1.91%로 나와요. 앨런 머스크가 지적한 것처럼 수익성이 1%대로 굉장히 낮아요. 연간 5천억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600조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이클 버리 역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테슬라의 주가를 단순히 차량 판매만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테슬라를 플랫폼 기업으로 받아들여야 지금의 시가총액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전기차와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2019년 작년에 오토노미데이 행사를 통해서 로보택시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하드웨어는 완성돼 있고 소프트웨어만 완성이 되면 자율주행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면 전 세계에 판매된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차량 공유 사업,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뜻을 작년에 밝혔습니다. 이 로보택시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100만 대의 로보택시가 운행될 경우 105억
$100불 정도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당연히 로보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날수록 이 매출액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매출액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거의 영업이익으로 꽂히게 됩니다. 로보택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테슬라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됐느냐? 앨런 머스크는 굉장히 자신하고 있어요. 5단계 자율주행에 매우 근접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일부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받은 일부 테슬라 차주들이 유튜브에다가 실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율주행 업체 중에 굉장히 앞서 있는 업체가 웨이모예요. 웨이모 같은 경우 10월 달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상용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피닉스 지역에서만 이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상용화했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시행하지 않고 피닉스 지역에서만 상용화한 것으로 봐서 아직 기술이 완벽하진 않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을 무기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테슬라가 강력한 플랫폼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강력한 플랫폼 업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지금의 테슬라 시가총액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기차 몇 대 파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테슬라 시가총액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업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체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사실 아마존은 지난 10년 동안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에 걸맞는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마존이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강력한 플랫폼 업체로서 아마존을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테슬라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강력한 플랫폼 업체로 성장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올릴지, 아니면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숏 투자를 통해서 또 한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